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부동산 용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용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쉬운 거부터 해서 좀 어려운 거 중급편 또 심화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용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진짜 임대인, 임차인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한번 훑어드리면서 실제 사례에서 용어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쭉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거는 요거예요. 입문편 부동산 용어.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채권하고 채무예요. 채권, 채무.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채권하고 나와 있는데 사실 채권 우리 의외로 많이 들어봤어요. 뭐 국채 같은 것도 얘기하고 나라 빚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채자가 빚 채자예요. 빚 채자. 그리고 권은 우리가 그 저울추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동상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런 거 꼭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 들고 있죠. 양쪽에 공평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저울추 권자예요. 근데 이 권이 사실 권리할 때 많이 쓰이는 그 권리거든요. 권자이기 때문에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채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A가 B한테 야, 나 4천만 원만 땡겨줘. 이렇게 한 거죠. 예, 4천만 땡겨줘라고. 예. 그래서 4천만 원을 여기다가 빌려줬어요, B가. 그리고 날짜를 보통 정하죠.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1월 1일까지 4천만 원을 이제 상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빌려줍니다. 보통 그냥 빌려주진 않죠.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 걸 꼭 정해놓고 하는데 그게 바로 상환 일자인데 자, 4천만 원 빌려서 잘 쓰고 요 날짜에 갚으면 돼요. 그럼 요 날짜에 갚을 때 뭐가 생기느냐? A한테는 자, 요 B라는 사람이겠네요. 4천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4천만 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요 날부터요. 그래서 이 B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반대의 경우로 A는 그럼 뭘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빚채자에 아까 말한 빚채자에다가 의무할 때 그 무자를 써서 채무라고 하죠. 여기는 채무. 4천만 원을 갚아야 될 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미리 같이 보고 올 걸 그랬네요. 자, 빚채자고요. 여기 빚채자고 의무할 때 그 무자가 써가지고 이게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바로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그 관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A가 B에게 4천만 원을 빌렸고 A는 상환일자 1월 1일 날 상환일자에 이걸 갚아야 되면 이때 B는 이 4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를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A는 4천만 원을 갚아줘야 될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사실 채권 채무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적인 용어를 들어갈 때는 대부분 채권 채무로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고 이건 반드시 돈에만 해결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4천만 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 행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채권 채무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는 A가 B에게 4천만 원을 빌렸지만 이번엔 뭐를 하냐면요. 보험을 할게요, 보험. 그래서
보험금이 똑같이 돈이군요. 예, 그럼 보험을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인테리어를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A는 B한테 돈을 지급을 했어요. 계약금을 보통 지급을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1월 1일로 할게요. 1월 1일 날 B는 A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줘야 돼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 돈은 아니죠. 공사죠.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처음에 계약할 때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B가 해줘야 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채권 채무라는 거는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금전 채권도 바로 채권과 채무로 나눠지게 돼요. 이럴 때 B가 이제 인테리어 공사 업체라면 이 사람이 이 공사에 대해서는 B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A는요, 그 공사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채권자라고 합니다. 자,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채권과 채무 관계란 게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인데 그게 어떤 것에든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돈만이 아니라 어떤 행위 또는 반대급부까지도 전부 다 채권 채무의 관계로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채권은 어쨌든 권리, 채무는 의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채권은 빚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하고요. 채무는 빚을 갚을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요, 꼭 금전만은 아니다. 금전이 아닐 수도 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가 민법이 사실 재산권에 대한 법이잖아요. 재산권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채권과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물권적인 재산권,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채권 채무라는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그 뒤에 나머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용어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용어들 또 이거 아니고서도 나는 이런 용어 궁금해요라는 거 혹시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